안녕하세요. 오늘 상당히 유명한 분을 이렇게 제가 뵙게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조병현 교수님 제가 직접 뵙게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선생님. 예. 그리고 한양대학교 조병영입니다. 네. 또 나태영 선생님입니다. 프리랜서시죠? 네.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나태영 선생님도 함께 이렇게 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태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참 저에겐 정말 소중한 분인데요. 최근에 조병현 교수님 리트러시 제가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대단하던데요? 그러게 뭐 그렇게 좀 사람들이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 치고는 또 많이 대중들이 좀 시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문해력에 이렇게 푹 빠졌을까요? 글쎄 뭐 정확하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조금 요즘 세상이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을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말도 좀 잘 안 통하고 뭔가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게 왜 그럴까? 뭐 좀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조금 다들 있지 않았나? 좀 네. 그런 문제 의식이나 좀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소통 뭐 상당히 중요하죠. 문해력 이야기하면 사실은 소통이 또 아주 바탕에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또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소중한 자리 이렇게 제가 또 찾아뵙고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네. 가장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적극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급격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학력 이것이 상당히 좀 격차도 심하고 이전과 비해서 낮았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네, 네. 좀 그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좀 문해력 전문가시니까 네. 어떤 좀 의견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잘 읽고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읽은 것을 좀 써보고 그걸로 대화도 해보고 서로 토론도 해보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써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 갖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해서 읽고 이해한 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대화를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표현해보기도 함으로써 좀 더 깊어지고 이제 확장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 잘 성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것 자체를 좀 할 수가 없죠. 그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온라인으로는 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제한적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제 상호작용하고 이러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순서를 줘야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회의실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교실에 있는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또 어린아이들이 그 온라인 것들을 다 다뤄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해력이라는 게 재밌는 게 문해력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좀 언어를 잘 사용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인데 그거를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은 언어를 통해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 언어를 지금 섞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학교 가서도 책상마다 이 플라스틱 그 뭡니까 그 가림판이 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일제식 수업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냥 아이가 앉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형식에.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다른 교과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용의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 그런 것들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국어나 언어를 가르친다는 거는 사실은 또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법,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걸 직접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접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나 언어 발달 이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감염병 상황은 특별한 저는 재난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현장에 있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또 고등학생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몇 년 지나면 고등학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또 예상이 됩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결핍한 내용이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조병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읽는 방법, 그다음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인데 이 과목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도 아이들의 쓰기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중등 고등에서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염려가 많이 되죠. 실제로 어제까지 그 대학교 수시 입학이 원서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3인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제가 몇몇의 친구들의 글을 보긴 했는데 보니까 구어적인 상황,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분조차 아직 안 되는 그런 영향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이 친구들은 작년부터 했으니까 네. 고2 때부터 해서 좀 그 읽기 뭐 수능 대비 읽기 수업은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쓰기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고 그것의 어떤 뭐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그 글쓰기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쓰기의 어떤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대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첨삭을 해준다라든지 그걸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치면 어릴 때부터 어떤 그 쓰기의 과정이라든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글을 쓰고 쓴 네. 내용을 선생님께서 바로 피드백해주는 그렇죠. 그런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2020년, 21년을 겪은 고2, 고3 학생들이 네. 현 시점에서 자기소개서 쓰기도 힘든 상황인데 네.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글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이 그죠?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그 학생들한테 독서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책 읽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상호작용 이야기 하셨는데요. 뭐 교사하고의 상호작용도 중요한데 학생이 책을 통해서 작가라든지 또는 책 속에 있는 등장 인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사실 책을 읽는다는 과정은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글을 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글을 쓴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없기 때문에 그 글 쓴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 책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잘 읽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실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 여기서 이런 얘기 했는데 되게 좋다. 내가 그 얘기를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글을 좀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쭉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조병기 교수님 해주신 말씀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독서를 통해서 또 상호작용하는데 대화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기법으로 생각하면서 독서하는 거 상당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뭐 저도 많은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또 연구도 하셔야 되고 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어떤 뭐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랄까요? 부모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말씀 뭐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먼저 하시나요? 나태현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지금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네, 뭐 주로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부터 요거는 첫 번째 말씀은 코로나와 관련이 없이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들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한자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한자 숙제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게 하지는 좀 마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자적 지식들이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부터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러한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는 한자 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다가 중학교에 가면 이게 뚝 끊어져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다 까먹어버려요. 3년이라는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정작 필요한 한자 지식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자기는 한자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싫어?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 그 학습 경험이 한자 공부의 학습 경험이 부정적인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집에서 부모님께서 한자 교육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얼마나 했는지 체크를 하시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학습 흥미를 떨어뜨릴 정도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게 되니까요. 예. 학습에 대한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정성을 이렇게 미리 심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인데요. 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나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좀 뭐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 정도 이제 언뜻 떠오르는 거는 이제 학습 이론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가 어디서 배우는가 이런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달라요. 배우는 것도 내용도 다르고 배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전문가가 무엇을 직접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분명한 체계와 틀을 갖고서 직접 가르쳐 주는 곳이 학교이고 가정에서 배우는 거는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자연스러운 문제 상황, 자연스럽게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자연스럽게 뭔가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이제 계신 부모님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 좀 조바심이 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집에서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갖고 학교에 좀 보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정은 그런 공간이 원래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것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직접 무엇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갖고 글 읽는 법을 데리고 애들을 야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저렇게 읽는 거야 문제 내고 맞추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랑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읽으면 되는 거고 따로 읽었을 때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아이는 아이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아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느 날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 근데 그걸 되게 자주 그렇게 해. 밥을 먹다가도 책을 읽고 어디 직장에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나 같으면 누워서 잘 것 같은데 책을 읽어.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책은 저렇게 읽는 거구나. 그냥 조금 힘들어도 읽고 싶을 때 읽는 거구나. 생활의 일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게 정서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뭐 글을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문화나 태도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어떤 토양이고 근간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할 일은 학교에 맡겨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가정 내에서의 어떤 역할들 상당히 저도 교훈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 또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기회를 또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상당히 바쁘신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예. 또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